네, 안녕하세요. 글로벌로투스 원선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르노 삼성 SM3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출시 행사를 통해서 많이 좀 동영상을 통해서 아마 시승 영상 보셨을 거예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이제 XM3 1.3 터보 모델의 시승기가 올라와 있는데요. 자, 이번에 조금 소개해드릴 차량은 1.6 가솔린 모델입니다. 자,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현대기아차를 제외하고 이 다른 제조사들 3사의 이 판매가 사실 많이 좀 부진한 상태죠. 국내 시장 점유율 또한 지금 4%대 정도로 굉장히 좀 약한 수준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신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극복을 하고 좀 실적 상승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 자,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좀 새로운 차량들로 이러한 판매 실적을 좀 견인을 해 나가야겠죠. 뭐 자동차 회사들은 신차를 통해서 먹고 사는 거니까요. 자,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이제 연식 변경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디자인의 변화라든지 뭐 실내 편의 기능 약간의 좀 변화만 있고요. 대대적인 변경은 없죠. 하지만 지난 그 신차 발표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인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이제 르노 삼성의 신차 출시될 계획이 많이 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기본기가 탄탄한 이 차량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좀 좋겠다는 이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량 르노 삼성 XM3의 2022년형 모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의 소소한 변화와 함께 편의 기능이 조금 향상이 됐는데요. 일단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뭐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안개등 부분이 좀 바뀐 부분입니다. 안개등이 원래 이 부분에는 안개등이 위치를 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사라지고 Y자 형태의 이 디자인 요소들이 좀 더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측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이드 쪽에 좀 디자인이 좀 바뀐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아래쪽에 사이드 스커트 쪽에 있는 이 크롬 장식 같은 경우에도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는 형태로, 날렵한 형태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좀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요. 차량의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뭐 범퍼 하단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만 살짝 변화를 준, 디자인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루프 라인 자체가 굉장히 날렵한 형태의 XM3 특유의 이러한 형태는 꾸준히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출시되고 있는 이 소형 SUV 가운데 가장 스타일리시한 좀 SUV라고 좀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일에 있어서는 정말 다른 경쟁 모델들을 좀 압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쿠페 스타일의 차량입니다. 그만큼 이제 글래스 이 위쪽에 이 트렁크 도어를 한번 열어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 위쪽까지 같이 열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짐을 실는 것도 상당히 좀 편리하고 이 넓은 입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장점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죠. 지금 이제 개인 짐들이 좀 놓여 있는데요. 실제로 적재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이 2단으로 좀 분리되는 이 아래쪽에 트렁크 공간 아래쪽에 공간을 보고 있는데요. 이 위쪽에 좀 플로어가 있습니다. 이 플로어를 위로 끼게 되는 경우에는 2열 시트를 접었을 때 굉장히 좀 평탄한 이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 플로어가 좀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겠죠. 지금 한눈에 봐도 이 수납 공간, 적재할 수 있는 공간 자체의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가 이 플로어 아래쪽으로도 또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개인 짐도 하나 놓여 있는데요. 상당히 부피가 큰 이 작은 가방이 하나가 있긴 한데도 이 옆에도 또 넉넉한 공간이 있죠. 뭐 짐을 수납하는 공간에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이 플로어 2열 시트와 이 플로어를 평탄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차박 용도로 쓰시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휠베이스가 굉장히 긴 차량이거든요. 자,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휠베이스의 길이가 다른 소형 SUV들 가운데서는 가장 긴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도 이 루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아주 날렵하게 뒤로 미끄러지는 이러한 형상, 그리고 이제 끝에 살짝 이 끝을 올리면서 상당히 경쾌한 분위기를 준 부분도 이 르노 삼성 XM3의 디자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XM3 같은 경우에는 이 쿠페 라이크한 디자인을 통해서 좀 다른 경쟁 모델들과 좀 차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연식 변경 모델인 만큼 뭐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도 큰 디자인의 변화는 없습니다. 좀 기능적인 변화가 아무래도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1.6 가솔린 모델입니다. 1.3 터보 모델도 있고 1.6 가솔린 이 두 가지 파워트레인에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1.6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이 연식 변경을 하면서 뭐 주행 보조 시스템을 좀 강화하긴 했는데 1.6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좀 빠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내 공간 변화 없습니다. 기존에 넉넉한 이 실내 공간을 보여주던 XM3의 공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차량의 왼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차선 유지 기능이라든지 조명의 밝기, 그리고 스티어링 휠 힐팅 기능 같은 것들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요, 보시는 것처럼 이 디지털 가운데 쪽에는 이제 작은 크기 한 4인치 정도 되는 크기의 이 디지털 계기판이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오른쪽과 왼쪽에, 왼쪽 같은 경우에가 이제 크루즈 컨트롤 버튼입니다. 2.3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쪽에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 버튼이 있는데요. 지금 1.6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만 있습니다. 그냥 속도를 일정 수준 유지해주는 수준이죠. 하지만 차선 유지 기능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왼쪽에 있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게 되면요, 차선 이탈 경보만 됩니다. 차선 이탈 경보 같은 경우에는 차선을 밟았을 경우에 이제 경고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운전자에게 소리로 경고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차선 유지 보조 기능까지 활성화됩니다.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부분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는 이 계기판의 메뉴들을 다양한 정보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 르노 삼성에서 제공하고 있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추가된 기능 가운데 상당히 흥미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인카페이 시스템인데요. 일단 메뉴 가운데 앱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오인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지금 이 인카페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주유소에서 차량에 등록된 카드를 통해서 바로 제자리에 앉아서 주유를 하고 이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결제 도구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차량 안에 저장된 이 결제 정보를 통해서 이제 결제를 하고요. 또 이제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나서 직접 차에서도 받아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기능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은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주유소에서 사용하기는 지금 현재 부족하긴 하겠지만 분명히 이 시스템, 이러한 서비스들은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까지 이렇게 정해서 픽업 예정 시간까지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편리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의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차이는 없습니다. 뭐 슬라이딩을 통해서 다양한 차량의 이 주행 보조 시스템들을 조절을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뭐 스포츠 에코, 그 다음에 마이 센스라고 해서 개인 설정 을 통해서 주행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점들도 기존 모델과 좀 동일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사실 1.6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통해서 이 가죽 시트 패키지를 선택을 해야지 이제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1.6 가솔린 모델 기본적으로 이제 열선 시트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주차 보조 시스템이 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할 때의 편리함은 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공장치 보이고 있고요. 1.6 가솔린 모델 역시나 이 무선 충전 패드 같은 경우에 옵션으로 이제 별도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는 그냥 스마트폰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작은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USB 포트 A 타입의 2개, 옥스 단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는 전자동 주차 브레이크가 위치해 있고요. 그 외에도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사실 이 르노 지금 강릉까지 지금 오고 지금 앞으로 조금 더 주행을 해 볼 계획인데요, 굉장히 시트가 좀 편안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장거리 주행에서 차량이 기본적으로 고속 주행 안정성도 굉장히 뛰어나지만요, 이 시트가 이 몸을 잡아주고 또 이렇게 부드럽면서도 이 탄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이 안쪽에 이 소재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엉덩이 부분도 상당히 좀 탄력이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몸을 잘 잡아주는 시트 덕분에 피로감이 적은 것도 이 XM3의 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시트는 상당히 좀 잘 신경을 써서 만드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자, 2열 공간 한번 살펴보죠.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소형 SUV이긴 하지만 넓은 긴 휠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넉넉한 2열 공간이 특징입니다. 자, 앉아 볼게요.
자, 제가 지금 키가 170이고요. 시트, 1열 시트를 지금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 무릎 공간은 이 정도의 좀 여유가 있습니다.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가고요. 앞쪽에 조금 파여 있는 공간도 있어서 무릎 공간이 좁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공간의 사이즈, 볼륨 같은 경우에는 성인 2명이 앉기에 좀 좋은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뭐 구동축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성인 2명이 딱 앉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형 SUV 정도의 2열 공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뭐 컵홀더도 마련되어 있고, 2열 시트도 역시 이제 1열 시트만큼이나 이 착자감이 괜찮습니다. 뭐 몸을 완전히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몸을 완전히 잘 잡아주는 이러한 타입까지는 아니지만, 이 주요 부분의 소재가 굉장히 좀 탄성이 좋아서 오랫동안 이 장시간 주행을 하는 경우에도 2열에서의 불편함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 2열의 공간이 아래쪽 리어 서스펜션 같은 게 토션빔을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토션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이런 토션빔들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승차감 부분도 2열에서 승차감 부분도 많이 좀 개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뭐 2열의 리어 서스펜션 토션빔이기 때문에 2열 승차감이 대단히 안 좋을 거다라는 부분은 조금 편견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경험해 보신다면 좀 좋은 평가를 내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르노 삼성 XM3 1.6 GT2 모델 한번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이제 오랫동안 사용됐던 1.6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엔진의 파워트레인의 성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좀 검증된 엔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구성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해안도로를 좀 주행하면서 시속 한 50km, 60km, 뭐 70km까지 이렇게 속도를 올리면서 좀 중속 영역대에 좀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요. 엔진 회전수도 굉장히 좀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뭐 CVT이기 때문에 뭐 가속 페달을 지나치게 꽉 밟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엔진 회전수를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주행 성능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출력 같은 경우에는 1.3 가솔린 터보 모델이 훨씬 높죠. 한 30마력 정도 가까이 출력이 높은데, 이 크기의 차량에서 30마력 정도의 차이라면은 뭐 충분히 아마 체감이 많이 될 수준의 출력의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절대적인 수치는 물론 그렇게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 도로 주행에서의 뭐 불편함 이런 것은 120마력대의 이 지금 1.6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뭐 답답하다는 느낌을 이렇게 시내 주행 같은 경우에는 좀 느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앞 차량을 뭐 추월한다거나 급격히 추월하는 경우에는 조금 이 CVT와 맞물리면서 좀 우웅하는 이 엔진음이 좀 실내 안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발끝을 부드럽게 조절을 하면서 주행을 해 나가면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소형 SUV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뭐 만족스러운 수치라기보다는 일상생활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고 굉장히 좀 실용적인 영역에서 쓸모있는 엔진이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느낌을 전해주고 있지만, 사실 XM3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탄탄한 서스펜션에서 오는 이 주행 질감입니다. 물론 이제 엔진의 회전수를 높이는 것이 이제 CVT가 조합이 되면서 그런 점들이 속도를 높였을 때 좀 불편하게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하체 세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뭐 좌우 롤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잘 억제가 되어 있고요. 뭐 급브레이크를 했을 때 이 차량 앞쪽이 급격하게 이렇게 앞으로 꼬꾸라지는 뭐 노즈 다이브 현상 같은 경우도 좀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처럼 저 와인딩 로드, 약간 굴곡이 있는 도로를 주행할 때 이 커브를 돌아 나갈 때의 느낌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토션빔이 장착된 XM3이긴 하지만 이 뒤쪽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 뭐 상하에 이 후륜에 더해지는 충격 같은 경우에는 다소 거칠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운전을 하면서 후륜의 움직임이 좀 따라놓는다는 느낌, 이런 것은 정말 들지 않습니다. 특히 더 인상적인 부분은 이 고속 주행 시의 안정성인데요. 뭐 지금 서울에서부터 강릉을 거쳐서 지금 삼척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올 때 나름 조금 많이 좀 밟았습니다. 소위 밟고서 내려왔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불안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속도를 올려가는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계가 분명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0에서부터 1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한 대략 한 13초? 14초 초반? 이 정도가 나오는 차량이거든요. 뭐 소형 SUV가 평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뭐 1.6L 뭐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경우에 요 정도의 이제 0에서부터 100km까지 가속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좀 속도가 더디게 올라가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도 차체의 거동이 굉장히 운전자를 좀 안심시켜주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법 빠르게 좀 속도를 내서 이 강릉까지 오기까지 뭐 불안한 마음 없이 아주 안정적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 경쟁 모델들과 좀 비교했을 때도 조금 앞서는 부분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기아 셀토스라든지 다른 브랜드의 소형 SUV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XM3 같은 경우에 이 고속 주행 시의 안정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뛰어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실제로도 서울에서 강릉까지 주행을 하고 오면서 연비가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시승을 위한 고속 주행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평균 연비가 한 17에서 18 정도가 나왔고요. 또 조금 연비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20까지도 나왔습니다. 말을 타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네요. 조금 서행을 하겠습니다. 나 도로에서 말이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색적인 풍경입니다. 조금 서행을 해서 지나가도록 하죠. 기수분들이 잠깐 속도를 늦춰서 좀 비켜주시네요. 또 계속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확실히 연비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1.6L 가솔린 엔진이 조금 실 영역에서는 조금 더 좋은 연비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XM3 조금 더 성능을 중시하는 분들은 당연히 1.3 터보 엔진을 선택하시는 게 맞겠지만요. 조금 일상에서 좀 편리하게 좀 실용적으로 사용하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1.6L 가솔린 엔진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2022년형 이제 XM3 같은 경우에 그 주행 보조 시스템이 많이 좀 강화가 됐는데 정말 아쉽게도 이 1.6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옵션으로라도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CC를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지금 차선 속도 유지 기능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선 유지 기능까지도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을 활성화시킨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이제 차선의 중앙을 유지해서 좀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좀 예리하게 이제 차선의 중앙을 맞춰서 주행하는 이 차선 유지 기능이라고 좀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운전은 이 운전자의 손과 스티어링 조향과 이 시선을 통해서 좀 안전을 확인하고 주행하셔야 되는 부분 항상 좀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1.6L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 2,390만원 정도의 가격의 차량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옵션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패키지가 적용이 됐습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9인치 크기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또 인카페이까지 적용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디지털 계기판, 이런 것들이 이제 시그니처 패키지에 주요 포함이 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가죽 시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 같이 좀 한국 소비자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옵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XM3 1.6 가솔린 모델은 확실히 좀 연비를 중시하고 좀 실용성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좀 적합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복합 연비 수치상으로 1.3 가솔린 터보 엔진이 복합 연비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경제적으로 운전했을 때 이 1.6L 가솔린 엔진의 연비가 조금 더 일반 시내에서는 좀 좋은 연비를 좀 보여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실용성을 중시하고 가솔린 터보 그리고 DCT 조합에 조금은 DCT 같은 경우에 여전히 좀 개선이 되긴 부분이 있긴 하지만 DCT 모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단에서 2단을 넘어가는 요 부분에서의 그 밑에가 미끌리는 이러한 느낌들, 변속이 그렇게 꽉 물리듯이 체결되지 않는 이러한 느낌들이 거북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그리고 1.3 가솔린 터보 엔진의 지나치게 좀 활발한 이러한 느낌들, 이런 것들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라면 1.6 가솔린 엔진 선택하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진 않지만 편안하게 이제 엔진 회전수를 높여가고 출력을 높여가고 또 편안하게 또 주행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첫 차로 XM3를 선택하시려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컨드카로 이 XM3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조금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성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